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애인들의 진학 지도를 22년째 해오고 있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김형수 대표와 얘기 나눠봅니다. 김형수 대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장애를 이유로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대학교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인권 동아리를 결성해서 목소리를 내고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김형수 대표는 상처를 준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형수 대표가 그리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김형수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의 김형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대학교 2학년 때죠. 96년도 네. 예, 그 무렵에 우연히 캠퍼스를 지나가던 KBS 기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9시 뉴스에 나갔고 그걸 기화로 연세대학교 안에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참 뉴스 한번 잠깐 몇십 초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다고요. 네네. 방송의 힘이 사실 이럴 때 대단한 거고 이래서 사실은 언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 김형수 대표님이 얘기를 해서 저희 윤희령 PD가 찾았어요. 그 뉴스를. 근데 방송을 못 보셨죠. 그 당시에. 네, 그때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30년 전 뉴스를 찾았는데 좀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특례 입학 제도로 장애인들이 전보다 훨씬 대학에 들어가기가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지만은 대학 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들고 고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교정은 평지가 아닌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가파른 경사길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건물의 날카로운 계단은 장애인들에게 아예 수강 신청마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시설을 먼저 보고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따져서 좀 가능하다 싶으면 들어야 되고요.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못 듣죠. 우리 모두의 관심에 뒷전에서 배움의 길을 걷는 장애인들의 발걸음은 힘겹기만 합니다. 예, 어떠세요? 부끄럽네요. 예.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은 소리만 들으셨고 화면을 못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30년 전에 우리 김형수 대표님의 그 동안인 얼굴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저희 볼살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당시에 찍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자분이 예. 이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문제니까 뉴스에 내보내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캠퍼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비주얼로 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니 네. 네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목발 짚고 여러 번 워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발을 짚고 네, 교정을 걸어가는 네.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카메라 감독님께서 몇 번이나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네요. 계속 좀 예.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까지 네. 계속 한번 찍어보자 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김형수 대표도 굉장히 용기를 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지금 뇌병변 장애가 있으셔서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가 못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뉴스에 이렇게 탁 나가는 것이 조금 어떤 분들은 좀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한테 배운 건 장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다른 건데 네.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니 너의 장애는 네가 가진 유일한 무기니까 네. 열심히 홍보하고 알려줘야 한다고 배웠고 예.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었고요. 또 기자분이 저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 왜 그때 당시에 다른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저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거 꼭 내보내고 싶은데 예. 많은 얘기들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 쭉 보여주고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네. 그 당시에 보면 꽤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 반드시 이제 우리 김영수 대표가 나온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학의 어떤 실태를 리포트를 한 거였는데 그걸 계기로 좀 대학들이 좀 많이 변화가 생겼던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얘기를 이틀 동안 이렇게 나눠보니까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이 부모님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님의 영향이 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만난 담임 선생님들도 네. 저의 장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싫고 부담스럽고라기보다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저희 담임 선생님들 반응은 교과서에만 보던 장애 학생이 들어왔네. 잘 모르겠지만 우리 힘 모아서 한번 잘 헤쳐나가 보자. 네. 너의 새로운 존재가 우리 반에 들어와서 고맙다. 이런 반응들을 좀 많이 받아서 예. 너의 내적으로는 저의 장애가 좀 의미가 있는 거네. 가치가 있는 거네. 또는 예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네. 이런 경험들을 네. 많이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까 부모님이 너의 장애는 너의 무기이니 잘 알리고 홍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뭐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불쌍하고 슬프게 바라보실 수 있지만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는 선택을 하면 또 방향이 바뀌잖아요. 네, 네. 부모님들은 그 시대에 어려웠지만 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김영수 대표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뭐 그렇게 승차 거부를 많이 당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뭐 예. 요즘에는 이렇게 눈에 띄는 승차 거부는 할 수는 없는 구조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도로교통에서 미신도 많았고 아침에 첫 손님으로 뭐 여성을 안 태운다, 안경 쓴 사람을 안 태운다, 장애인을 안 태운다 라는 미신들도 있었고 저는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안경 썼고 장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의 부족 때문에 네. 그런 차별이나 거절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피소드가 있던데 대학 입학으로 서울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택시기사님이 김영수 씨한테 여기와 학생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부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또는 살면서 소금도 뿌린 분도 계셨고 근데 서울에 첫 번째 3월 입학 앞두고 혼자 서울에 왔는데 네. 어떻게 택시 탈까 이게 겁먹고 있는데 많은 손님들이 새치기도 하고 안 태워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택시기사 한 분이 다 모든 손님들을 해치고 나와서 저를 먼저 태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한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서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처음으로 챙기네. 네. 그리고 논리가 명확했어요. 자네가 이동이 힘드니까 제일 먼저 태워야지. 맞죠. 택시기사로서는 그건 당연한 거야. 맞죠.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의 충격. 네. 나의 장애가 어떤 전문가들한테는 우선시 되는 것들이구나. 중요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 나의 장애를 지원하면서 당당하다니, 적극적이다니 이런 경험도 있었고 사실 그때 되게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예. 서울에 홀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랬죠. 두려웠을까요? 그걸 막 택시기사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하고 있었던 택시분이 젊은데 그냥 도전해봐 라고 던진 한마디가 아마 힘들었지만 또 30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귓가에 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택시기사님이 오늘 방송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서울역에서 그 태워준 그 학생인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김영수 대표님의 어떤 그 강점은 그 많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같아요. 승차 거부를 당한 기억보다는 이렇게 태워준 기사분을 기억하고 그 기숙사의 그 언덕을 올라가는 목발을 짚고 올라가는 그 힘든 기억보다는 차를 세우고 태워준 분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걸 나쁘게 생각할 거냐 좋게 생각할 거냐 선택하듯이 네. 살다 보면 뭐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계속 꼽다 있다 보면 살 수가 없겠죠. 예. 또 저의 장애가
부정적이 될 테고. 하지만 분명히 어쨌든 어려움이 있지만 살다 보면 좋은 경험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예. 안 좋은 것만 선택하는데 저는 반대의 것들을 선택하는 연습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기숙사 올라갈 때 박진영 씨 차도 여러 번 탔다 그러지. 서장훈 씨 차도 탔다 그러지. 또 아나운서 분들 네. 차도.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학교에 다니니까 출근하실 때 기다리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네. 김영수 씨 그때 이제 학생이 네. 요맘때쯤 오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거기서 기다리고 그때는 계신. 핸드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예. 요맘때쯤 늘 나오던데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유, 진짜. 그럴 땐 진짜 감동적이겠어요. 그런 분 한 분 있으면 승차거부 한 100번쯤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95년도에 연세대학교에 김영수 대표님이 입학할 때만 해도 다들 대학 갈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네. 그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대학 입학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고 처음으로 이런 제도가 열렸었고 취업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게 컸던 것 같은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은 그런 뭐 저희가 과거에 좋았던 모델보다는 부정적인 모델이 많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친척들이 뭐라 그러세요? 뭐 꿀먹은 뭐 그런 모습이시죠. 네. 아마 친척분들도 많이 응원하셨을 네, 거예요. 아마 네. 걱정이시면 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던 걱정이 돼서 이제 네. 그런 말씀하셨을 거고 이제 뭐 살아가면서 좋은 분들에 대한 기억, 감사한 분들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직접 자전 에세이 내신 목발과 오분에 출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 기억나는 친구 얘기가 있던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저랑 짝지했을 때 만났던 짝지가 좀 기억나고요. 네. 아마 지금 제 책을 보내주고 읽었다고 하니까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예. 조민정이라는 짝지였고요. 두 번째 여자친구. 예. 지금 뭐 충북에서 살고 계신 것 같던데. 네. 그리고 사실은 사춘기 때나 이제 학창 선녀할 때는 그래도 저도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네. 또래 문화도 별로 없고 그렇게 힘들게 혼자 있을 때 저를 이 도서관의 세계로 책의 세계로 인문학의 세계로 끌어준 이 재민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 그 친구 덕에 네, 책. 그래서 도서관 가서 이런 책 같이 볼래, 저런 책 같이 볼래 하고 해서 제가 성장기 때 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해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고요. 지금도 연락처는 받았는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왜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너무 아련한 기억이어서. 이 친구도 혹시 날 기억할까? 네, 그런 게 좀 있고. 나만큼 반가울까?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닐까?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아닙니다. 무척 반가워할 예. 겁니다. 지금 김영수 대표를 보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 없겠죠.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하셨 경험이 있다던데요. 요즘은 또 많죠. 요즘도 학교 요즘도 입학을 많죠. 거절하는 경우가 근데 많나요?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절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장애 학생을 위한 뭐 통합교육이라든가 특수기관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기다려라. 또는 너무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라는 부분들로 이제 배제했다면 요즘엔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교가 있는데 왜 우리 동네 학교 오려고 하느냐. 네. 라는 배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들어간 사립학교는 저희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있는데 갈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제 첫 번째 말씀이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골라서 받지 않는다. 걱정은 되지만 일단 데리고 와라. 이런 그러니까 반응이 처음에 이제 있던 것 공립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절을 당해서 사립학교를 네. 가게 되셨군요. 요즘도 학교가 어렵다, 시스템이 없다라고 해서 장애 학생들을 배제하거나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시대의 그런 것들 보면 꼭 그게 물리적인 시스템 또는 예산 이런 거보다는 사람 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저 장애 학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학생으로 한번 교육해 볼까, 키워 볼까
생각이 들면 방법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교는 항상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없다라고 항변하셨는데 이거는 비용이 아니다. 투자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투자받아서 성공해서 대학들을 빛내주겠다라고 예. 큰 소리를 좀 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예.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는 풀 수가 없는 그러면 그런 만날 수 있는 부분이죠. 지점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중도의 어떤 학생이 장애인이 되더라도 네.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모든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렇습니다. 인프라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근데 장애 학생들이 특혜를 주네? 라고 하면 억울해질 텐데. 네. 아니 내가 중도의 장애인 되어도 나의 자식이 장애인 되어도 나의 가족이 장애인 되어도 우리 사회는 배제하지 않을 거야. 네. 차별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좀 그런 인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형수 대표님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책에 고마운 선생님들 얘기가 사실 몇 분 나오더라고요. 네네. 또 기억에 남는 분이 또 있으세요? 1학년 담임쌤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맨 처음 네, 담임선생님.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장애에 대해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사실 네. 그거 1학년 때 어리니까 보통 비장애 학생들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네.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혹시 따라오셨어요? 한 번 정도 따라오셔가지고 네. 보여주시고는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학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식 속에는 어차피 어머니 안 오시니 네. 내가 선생님과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네. 하는 게 좀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유치원 때 저희 때는 미술학원이 유치원이었을까요? 네. 그때 저는 원장실에서 그림만 그렸는데 예. 그 유치원 때 친구들이 네. 저를 친구로 맞이해줘서 함께했던 기억들이 가장 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1학년 담임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네가 유일하게 우리 학교에 몇 번 안 들어온 장애 학생이니까 비장애 선생님한테 너의 장애도 많이 알려주고 너도 비장애에 대해서 모르니까 열심히 대화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준 게 제일 큰 기억이 됐고요. 그리고 네. 5학년 담임선생님이 미술쌤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나의 몸에 대한 고민도 있고 나도 왜 다른 사람과 다를까 이런 고민이 있고 이쁘게 걷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에 대해서 별로 되게 고민이 많고 불만이 많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항상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멋있게 이쁘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장애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니 이렇게 폼나게 네. 있을 수 있다니 그런 사진을 좀 잘 잡으셔서 예. 사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술 선생님들 예술했던 선생님들이 자꾸 만나는데 중학교 와서는 여러 가지 멋있는 작품을 좀 너의 육체를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때 사춘기니까 막 관한기가 있겠죠. 짜증나 가지고 삐뚤삐뚤한데 아예 하체를 가지고 예. 마음대로 딱 뭘 만들었는데 작품을 만드셨어요. 반항한 거죠. 좀 삐딱하게. 몸도 뭐 시원찮은데 뭘 이런 걸 만들려고 해. 막 이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딱 보더니 너무 만점이다. 왜? 다른 사람이 못 가진 육체를 가졌잖냐. 야. 다 비슷한데. 예술은 일단 독창성이죠. 너는 유니크하잖아. 네. 너처럼 걷는 사람이 어딨니? 너처럼 이런 삐딱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어딨니? 예술적으로 특이해서 참 좋다. 그래서 너무 만점. 좀 충격이었어. 아마 저항하는 마음을 아시고 반항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힘이 됐나요? 격려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힘이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우리 선생님 날 멋있다고 했어. 폼난다고 했어. 유일한 거라고 했어.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좀 갑옷처럼 예. 차별에 대한 갑옷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선생님들께 제가 감사한 마음이 네.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와보고서는 그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라고 하셨지만 그게 어머니 아마 더 큰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수 씨의 어머니가 대표님을 키우면서 일기를 매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완전하게 그 아파트를 얻어서 독립을 했는데 항상 근거리 어머니랑 살다가 네. 어머니가 돌봐주시다가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독립을 했는데 어머니가 뭘 두툼하게 서류 봉투를 주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 이게 뭔가 했더니 일기다. 어머님 일기. 본인의 일기다. 이제 네가 그래도 이제 국문과니까 죽기 전에 디지털화를 해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에 한마디 하셨는데 이게 묵혀두고 있다가 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많이 늙으시니까 한번 디지털 작업을 할까 하다가 도저히 저는 당사자잖아요. 네.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친구한테 네. 네가 좀 읽어보고 책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라 라고 해서 넘겨줬고요. 네, 서로 또 놀랐던 게 그 75년도부터 95년도까지 75년부터 95년도까지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학할 입학할 때까지 때까지의 일기인데요. 20년 육아 네. 일기네요. 뭐 꾸준히 다 쓰신 건 아니지만 노트 한 3권짜리 분량이니까요. 원고로만 해도 한 3,000매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소스라치게 좀 놀랬던 게 볼펜으로 쓰셨는데 예. 틀린 글자가 없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사시에 여성으로서 또는 장애 엄마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서럽게 우는 모습, 힘든 모습, 좌절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기장에는 그 필체만 봐도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일기를 쓰신 그 힘, 그 저에 대한 뭐 비판, 네. 한스러움도 있는데 저한테는 공개적으로 한 번도 너의 장애 자식을 낳아서 힘들다, 어렵다, 서럽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는데 일기장에는 욕이 80%였어요. 그래서 욕으로 다 푸셨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록물로서 생애 구술의 문화로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힘들게 살고 있는 육아하시는 어머님 또는 여성분들 장애인분들한테 좀 힘이 되겠다. 네네. 힘이 되겠다 생각해서 어머님은 사실 이 책을 좀 발간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어머니는 왜냐하면 자기 힘들었던 기억, 네. 서러웠던 기억, 차별받은 기억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한테 이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매일같이 일기를 읽으면서 다시 그 기억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네. 고백하셨는데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죠. 어머님 인쇄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이 책을 보고 힘내고 구원받을 여성들이 많습니다. 네. 후배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주십시오. 우리 라고 김영수 대표님의 어머님 네. 이순희 여사님께서 그 20년 동안의 육아 일기인 셈이에요. 키우면서 아까 뭐 욕이 80%라고 우스갯소리 하셨지만 제목이 통곡하고 싶었지만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김영수 대표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어요? 김영수 대표님에게. 그 제목을 일단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네.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너무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아서 통곡하고 싶었지만으로 했구나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 아닌가요?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네. 저를 대학 합격시켜놓고 네. 홀로 서울에서 통일호 기차 타고 가실 때 너무 기뻐서 이제 더 이상 책임 안 져도 되는구나. 너무 좋아서. 이제는 내 인생을 찾겠구나. 이제는 형수 엄마로 살지 않고 이순이로 살겠다. 너무 기뻐서 우셨던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뭘로 설명드리자 싶으면 책 제목을 그렇게 쓰긴 했지만 원래 초기에 쓰고 싶던 책은 1950년생 이순이 활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고 꿋꿋하게 매일매일 힘들었지만 일기를 쓰면서 다음날 또 추구한 힘을 가지시고 네. 아까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 말씀했지만 저희 어머니 별명이 불도저였다.
예. 일단은 밀어붙이고 보는 것. 근데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실 텐데 아직도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자식 때문에 장애 문제 언저리 계속 있으셨으면서 지금도 네. 장애 아동을 돌보는 홈헬퍼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 재활병원에서 이제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여성들을 도와서 그런 육아도 지원하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 장애에 대해서 떠나고 싶어 하셨는데 여전히 못 떠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네, 때문에 그렇죠. 도움의 손을 내밀고 계실 겁니다. 우리 김영수 대표님 30년 전에 장애인 인권 동아리 게르니카를 결성을 했고 지금은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 상담, 입시 상담 도와주고 있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 대표로 또 활동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영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장애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는 옆에 안 왔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핸드폰에 그래도 한 10명 정도 장애인 친구들이 없으면 네. 뭔가 좀 인간관계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 네. 그리고 나의 장례식, 나의 결혼식에 초대한 친구 중에 장애 학생들 2-3명 있어야 사회적으로 좀 잘 살았구나. 너의 인맥 관리를 좀 잘했구나. 네. 라는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만큼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장애 학생들하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혹시 차별할 수 있고 내가 배제할 수 있으니 많이 만나서 많이 친해져서 많이 경험해서 빨리 익숙해져야 되겠다. 지역 주민으로, 네. 친구로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우리가 바꾸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좀 더 공부해볼까, 좀 더 만나볼까, 좀 더 이야기해볼까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요? 네. 근데 겉모습만 보면 나도 저렇게 장애인 되기 싫은데 이런 생물학적인 거부감이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노후를 위해서 만나봐야지, 공부해봐야지, 뭐가 서로 배울 게 있겠지라고 네. 익숙하게 생각하면 예. 좀 그런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네. 바라고요. 또 개인적인 저의 소망이 있다면 이순희 여사님께 인세가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년 전 우리 장애인 인권 동아리 게르니카를 결성했고 지금은 장애인 학생들의 입시 상담을 도와주고 있는 장애인 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김영수 대표였습니다.